본격적으로 제가 Q&A 영상을 찍으려고 질문들을 받아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왜 캐나다를 선택했나요? 호주, 영국, 아일랜드 이런 데도 있는데. 캐나다는 겨울이 굉장히 춥고 길며 총기가 허용된 나라고 인종차별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요? 네, 캐나다 일단 겨울이 굉장히 길고 추운 거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 겨울도 진짜 춥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나다는 맨 살만 다 가리면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저도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 사람이어서 오기 전부터 항상 제일 첫 번째로 걱정했던 게 날씨였거든요. 근데 지내고 보니까 그 흔한 약한 감기조차 안 걸렸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는 아무나 막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사냥용으로 쓴다던가 보관하는 그런 목적과 용도를 approve 받아야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한국이랑 조건이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낮은 편이고 미국보다는 훨씬 더 센 편이어가지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총을 막 그렇게 쓰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은 솔직히 코로나 터지기 완전 초반에 2020년도 3월부터 한두 달간은 아시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걸로는 아시아계 사람 남자 2명이 있었는데 C트레인 안에서 근데 백인 아저씨가 차이나로 돌아가라고 Go back to your country 막 하면서 그 진짜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런 경우 있었는데 저는 인종차별을 그런 식으로 대놓고 당한 적은 없었지만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다른 제 주위 친구들도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영어 차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영어는 저도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뭔가 설명을 계속 하려고 시도하는데도 여기는 극과 극으로 다혈질인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얼굴 빨개져가지고 욕하면은 답이 없어요. 저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불러오라고 니랑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대놓고 뭐라 욕을 해요. 그런 거 저도 몇 번씩 영어 차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럴 때마다 그래 너네는 영어밖에 못하지 나는 한국어하고 영어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가 저희 모국어는 한국어고 제2 외국어로 영어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순간은 정말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최대한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나 영국, 아일랜드 다른 나라들은 글쎄요 딱히 안 끌렸어요. 캐나다가 복지도 좋다고 들었고 사람들도 많이 프렌들리하다고 들었었고 솔직히 호주, 영국, 아일랜드 세 군데 다 안 가봤거든요. 근데 캐나다를 그냥 그때 선택하고 싶었었어요. 뭐 여행으로서는 뭐 미국이랑 뭐 아시아 쪽이랑 유럽 쪽에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가봤고 했지만 단순한 여행 트래블로서 가는 게 아니라 살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물가도 저는 고려를 했었고 혼자 서바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복지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곳을 그냥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캐나다 중에서도 캘거리가 밴프나 캔모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국립공원 진짜 예쁘잖아요. 거기가 한두 시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캠핑도 가면 되고 운동 좋아하기 때문에 하이킹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가면서 자연 환경 보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캘거리는 밤늦게까지 하는 유흥문화나 놀거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초대를 하고 파티를 하고 이런 문화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서 그냥 소소하게 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대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질 테고 추억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정말 좋게 봤고요. 근무 시스템 자체도 우리나라는 뭐 빠르면 8시 시작 대부분 뭐 9시 시작이고 여기는 일반적인 회사 비즈니스 아워스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후 4시부터는 다 4시간인 거예요. 아기가 있으면 오후에 픽업하고 같이 장 보고 저녁밥 같이 만들어 먹고 그리고 잠도 일찍 자요. 여기 캐나디언 사람들은 9시 막 이때 자는데 제 주위에는 아시안 사람들만 새벽까지 좀 깨어있고 노는 거 좋아하지 그렇게 되니까 워라밸이 지켜지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지 않고 어떤 옷을 입든 걸어가다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근데 한국은 좀 너무 삭막하잖아요. 또 다른 장점으로서 복지 문화? 제가 가까운 지인한테 듣기로는 본인의 자녀, 아기가 18살이 될 때까지 용돈이 매달 나온대요.
식비로 써도 되고 뭐 애들 교육비로 써도 되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가 뭐 30, 40, 50이 되더라도 어떤 거를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은 학교 가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시선도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게다가 용돈까지 준대요. 그 대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장려하는 분위기가 괜찮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런 복지가 왜 좋냐면 세금을 많이 떼거든요. 특히나 이제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은 최대 50%까지 징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두 사회적 약자들이나 다른 복지시설 등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한국에서만 주구장창 살다가 왔기 때문에 영어도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뿌리 내리고 살고 싶다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많은 복지 시스템들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이민할 생각인지, 제 답변은 yes입니다. 지금 영주권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퀘스천은 어떻게 일을 구했고 LMI 진행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3월 10일에 입국해서 4월 말 정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백인 할머니 집이었고 한국인 언니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 언니의 소개로 그 언니가 일하는 곳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일을 한 5월부터 쭉 하다가 11월 말경쯤에 LMI 한번 해봐야겠다, 영주권 지원해봐야지, 그때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하게 된 거고요. 이주업체를 통해서 LMI 진행은 했습니다. 네 번째 퀘스천, 미래 캐나다에서 어떤 꿈이 있나요? 한국으로 돌아갈 건가요? 현재로서는 제가 영주권 취득 후에 학교를 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영어 욕심도 더 나기도 하고 좀 더 전문적인 분야 공부를 해서 캐나다 내에서 학위가 있는 게 직장 취업에도 훨씬 좋기 때문에, 게다가 영주권 받고 나면은 학비가 3분의 1? 이 정도로 최소한 절반은 저렴해지거든요.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한국으로 돌아갈 건지는 그래서 아직 미정이에요. 최대한 제가 캐나다에서 좀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퀘스천은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게 된 계기는, 제가 캐나다에 도착해서부터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한국인 집에 절대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 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집을 계속 룸메이트 방 렌트만 해가지고 지내왔었고, 대부분 이 친구들이 다 룸메이트여서 만나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일터에서의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Question number 6, 영어 시험은 뭘로 봤나요? 라고 했는데요. 저는 셀픽과 IELTS 중에 셀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후기 어떻게 공부했는지 영상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그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Question number 7, 중고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은 당근마켓이라 하나요? 여기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키지지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룸렌트나 뭐 하우스 렌트 아니면 그냥 짜잘한 그런 가전제품들,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 날짜, 약속 장소를 정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Question number 8, 캘거리 한인마트에 없는 것, 한국 제품 중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것은? 먹는 것 중에는 저 파김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파김치는 진짜 파가 억세고 막 두껍고 질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파김치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쪽파김치 있잖아요, 매콤한 걸로. 그렇게 많이 먹었고, 특히나 옷들 품질은 한국게 진짜 확실히 너무 좋아요.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스타일리시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1년에 한두 번씩 택배를 받거나, 그리고 신박한 식품류들 한국에서 가져오고 싶어요. Question number 9,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따로 빼서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Question number 10, 카메라는 뭘 사용하며 키는 몇인가요? 네, 일단 제가 카메라는 초반에 영상 한 6, 7개까지는 제가 아이폰 7으로 썼었어가지고 좀 화질도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아이폰 12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카메라를 따로 가지고 촬영하시는 분들, 유튜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키는 161cm입니다. 몸무게도 알려드릴까요? Question number 11, 상당한 미인이신데 성형하셨나요?
성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성형과 거짓말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잠깐만, 이게 마지막 질문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형과 거짓말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성형했다는 거를 숨기는 그 거짓말을 얘기하는 건가? 제가 이 부분은 혼동이 있어서 답변을 안 드리고 그 앞에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네, 성형은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성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요. 남들이 누가 했다 해도 그냥 그래? 뭐 너무 워낙 흔하기도 하고 자기의 만족이고 본인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형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본인이 더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뭐 자신감이 올라가거나 어떻게든 도움이 됐다 하면은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한참 고3 때 애들이 쌍꺼풀 수술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사진 찍기 전에 좀 자연스러워지겠다고 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하면서 친구들이 진짜 많이 말렸었어요. 쌍꺼풀 없어도 큰 눈이어가지고 이게 훨씬 더 나중에는 진짜 매력 있을 거라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꿋꿋이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했고 저는 만족하고 코도 했냐 뭐 이런 소리도 들어봤는데 아닙니다. Question number 12. 햄최면. 햄버거 최대 몇 개 먹을 수 있는지 잘 드실 것 같다고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사실 음식을 엄청 많이 한꺼번에 똑같은 거를 먹지는 않거든요. 소량으로 질 좋은 음식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햄버거를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작정하고 먹어보질 못했어요. 캐나다에 와가지고 먹는 양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아마 물리긴 할 테지만 최소 5개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Number 13. 이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앞으로의 채널 운영 방향은?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게 지금 엄청 뭔가 제 기술 전문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삶의 방향이 흘러가는 대로 그때그때 필요하거나 제가 겪은 경험담들 쉐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좀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게 가장 커요. 영상이란 게 영구적인 거잖아요. 나중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